이 1시간 반 정도는 좋은 상황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음, 네. 화면 보이시고 제 말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네,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정말 최전선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교육과정 편집 실제를 하는 그 어떤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론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 그리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설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국가교육과정이긴 하지만,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학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요 정도 원칙은 지켜라라고 총론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2022에서는 그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주도한다는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육과정을 설계하다 보면 그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 교육적 철학이 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설계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그 자문 역할입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학교장이라는 거 부장님들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학교의 해당 교육과정위원회는 자문 역할이고 교장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원칙을 지키시면 민주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하신다면 큰 교육과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지만 교과 대표까지 모이면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에 그거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점, 그거 해마다 학급이 바꾸거나 교육과정이 좀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교육과정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정을 잘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 녹여내서 이거를 잘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은 2015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과학목에 있어서 편성 운영의 기준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교육과정이 2015하고 2022에서 약간 달라진 것을 크게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점점 단체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학교 자유시간이라는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수가 작년 2015까지는 우리가 고정해서 306시간을 사용했었어야 했었거든요. 기준 시수가. 근데 그 시수가 지금은 2022에 와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도 변경이 가능한 상황까지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 학교의 자율성이 좀 점점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는 결국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것과 약간 어, 상관이 조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교의 자율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민주적인 절차와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로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거 이제 그 부장님들 20
수 있다라는 게 2015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거는 학교 자율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택 교과랑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네, 학교의 자율성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 중학교 편차 시간 배당 기준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총론에서 봤을 때는 2015와 거의 동일합니다. 공통 교과군과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선택 교과군,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유의사항들이 총론에 나와 있어요. 그게 편제상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학생이 3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제를 할 때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를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모든 3개 학년의 편성표가 다 나와야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2025학년도, 지금 2024학년도, 지금 2023학년도 입학생들이 같이 편집표가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성표가.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군별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항목 때문에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교과 시수 통계, 기준 시수가 4사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 8%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데 더, 예, 그거 20% 이내에서 증가한 편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과 시수 총계는 408. 이걸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학기 시수 총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걸 가지고 20%를 가지고 학교 자율에 맞게 다른 교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데 이게 20%다. 하지만 체육과 예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육 시수나 음악 시수를 뺄 수는 없다라는 거. 하지만 증은 된다. 감축은 안 되지만 증은 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8개 이내로 편성한다.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기에는 포함이 네, 체육예술, 학자시 과목을 지원 8개 이내다라는 내용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총론 내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그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총론에 되어 있지만 일단 한에 2개로 저희 우리 학교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선택,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2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고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있어서 이제 선택 과목은 2015와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5 학년도 그러니까 2025 학년도 중학교 아이들은 2022가 지금 적용되는 학년이고요. 2002학년하고 3학년은 2022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께 교육과정 편성표거든요. 하지만 요 밑에 보시면 각각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2025학년도 1, 2, 3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시고 편성표나 편제표에서 좀 학교 운영 교육과정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1학년이 2022 교육과정이고
2, 3학년이 2015 교육과정이라서 약간 이 편집상에서 좀 달리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교육과정 부자님들께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아까 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봉사활동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걸 나이스에서 대체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많이 힘들지 않고 적용을 해서 진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천하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육청 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주의 깊게 처음부터 조금 보셔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편집표 볼 때는 2025 학년도 입학생도 봐야 되지만 2024 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도 보셔야 되고요. 2023 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요게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부자님께서는 요거를 보다가 1, 2, 3학 교육과정 편성표로 생각을 하다가 입학생 교육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학교가 교육과정 변화하는 시기 그리고 학교가 과목군을 계속 학년별로 막 바꿔서 우리 학교 비전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더 늘리고 할 때 시수를 증감할 때 그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근데 다행히 지금 이 경기도 교육과정의 어떤 교무장님께서 만드신 이 표가 너무 완벽해서 일단 요거 세 개를 하면 1, 3학년 교육과정 편성표는 자동으로 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부장님께서 살펴보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교육과정 이 숫자가요. 우리 학교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연수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과 운영이에요. 학교마다 일과 운영이 되게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당 31시간의 창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주당 32시간의 창체를 운영하는 곳도 있기도 하고, 주당 33시간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과정 편집을 보면, 여기 작성 요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기별, 학년별 총 수업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 이수해야 하는 최소 수업 시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17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한 1학년 동안, 한 학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112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7주에서 34주로 나누면 총 3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당 33시간은 6교시간 2번이고 7시간 3번인 숫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수업 시간이 190일이거든요. 전체. 그래서 190일을 5일로 나누면 38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34주만 하는데 38주가 나와서 우리가 직접 나눠보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당 딱 우리가 37주만 운영하진 않거든요. 수업 일수가 19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2시간 나누면 결국은 36주로 나오면 일주일 31시간. 예, 38주는 29.5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3시간을 거의 20주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이수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은 굉장히 바쁜데 이 실기 시험을 어떻게 부장님께서 현명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들께서는 우리 학교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이 일과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34주 항상 190일의 수업 시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수업 일수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34주를 훨씬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학교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33시간을 일주일에 주당 편성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창작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 31시간만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계획을 주마다 꼼꼼하게 잘 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골 나라중 같은 경우는 저희는 5교시에 특채로 운영한 형태로 지금 31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을 수요일 날에 6교시에다가 창체 한 시간만 둬서 이 창체의 모든 시간을 여기다 다 밀어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훨씬 좀 안정적이고 그렇게 진행을 시간표를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월 나라중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1시간을 에다가 수요일 날 플러스로 해서 창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 일과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부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22시간과 191만 딱 지키면 된다. 근데 아무리 압축적으로 해도 훨씬 1122시간보다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많이 오랫동안 잡아두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네, 그거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동아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시간을 넣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동아리를 몰아서 넣는 게 좋은가? 이거는 학교의 판단과 결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동아리 시간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2015의 경우는 스포츠 클럽을 동아리로 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한 시간씩 미뤄도 상관없다. 그럼 깔끔하게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장님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같이 결정하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규정이 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패스트푸드는 연간교육과정 운영에 게 작용을 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일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과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넣고 진행을 할 건지는 이거를 쫙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고 교과 시수표로 짜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수 확보 계획으로 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 백월 나라중학교는 예시를 그냥 들자면 5교시 플러스 창체를 하기 때문에 수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규칙을 밀어넣었죠.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면 두 번째는 학급회의를 하고 뭐 그다음 세 번째는 동아리를 하고 네 번째 학급회의를 두 번 하는 형태로 이게 기준을 짜서 변경해서 운영을 해서 애들한테 안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학급회의가 왜 하필 두 번이냐? 이거는 그 저희 작년 구성원들의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율과 자치에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자발적인 의견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급회의가 그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책을 딱 360시간 뭐 그 위해서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율에 편성된 시간이 되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 학교 그때 78,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훨씬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압축적으로 짜더라도 시수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실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다 모두 학교 비전 그리고 학교와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서 이거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부장님께서 굉장히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편집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집표가 단순히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펼쳐질 수 있느냐를 부장님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한 달 미리요. 부장님들께서는 항상 미리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에 뭘 해요라고 물으시면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부장님과 교육과정 부장님께서는 요거를 계속 주시고 계속 안내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미리 벌써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교무부장님과 교육과정 부장님의 약간 좀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예측을 하고 같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고민의 걸 던져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월 나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짜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예시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 화요일 날 수업 수가 부족한 경우는 월요일 날이 조금 식구주라서 좀 많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 1, 3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진로가 저희가 상체가 6시간씩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부장님과 협력하에 이 시간에 이때 강사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하고 빼면 19주에서 17밖에 안 남거든요. 그 여기에 부족한 것들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장님께서는 이게 학교마다 이렇게 연간 운영 계획을 잘 구성을 할 학사 일정 외에 부장님께서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수요일 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공유 문서로 지금 우리 교무부장님께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 작업을 미리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체크인해서 이제 결제받는 형태로 교과 시수 확보 계획 일종의 수업 시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 이게 나중에 수업 시수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교과별로 항상 부족한 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그 임의대로 맞추시죠. 나이스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가라로 맞추시죠.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말 그 운영을 잘했던 부장님들께서도 그걸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5분까지는 괜찮아요. 박미애 부장님. 40분 단축 수업일 때 5분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단축 수업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들께서 조금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가면 절대로 시수가 음, 누락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맞추면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막 시험 기간에 실수를 막 밀어넣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들이 조금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학교 감사랑도 좀 연결이 되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학년 진급이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우리 학교 창의적 시험 활동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 편성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학생안전부에서 안전시설 확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을 반드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충분히 수행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처음에 그 지침이 내려와요. 지침이 내려오면, 부장님들께서 구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 교육과정에서 전체 연간 교육과정 차차를 몇 시간을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거를 교과 내에서 집어넣어서 연계 운영을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교육감 부장님께서 이거 구성을 하시거든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전체로 몰아넣어서 전체 학생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연간 운영 계획에서 일정으로 넣을 거, 부서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그 안전교육 그 학생안전부 안전 담당인 곳에서 2월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이 안전계획이 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2월에 이미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하는 계획이 많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교과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교육연구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런 표를 가지고 배정실로의 교사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되게 꼼꼼하게 운영을 해야 이거 어쩔 수 없이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학생 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안전부장님하고 그다음에 교무부장님하고 이제 어떤 협업을 해서 연구부장님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다양한 교육들이 교과에서도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관련 내용들이 자기 교과와 관련된 창체 내용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훨씬 아이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네, 이런 것들이 네, 어, 이런 것도 짜려면 또 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과끼리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막 교육과정 부장님이 혼자 막 배정을 하면 나중에 우리 이거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편집표가 사실상 갖는 편집대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개정 교육과정 변경 내용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일단 창체가 320에 20% 이내 증감 가능이 가능하고요. 영역이 세 가지로 변경됐어요. 자율자치는 자율과 자치, 그다음에 동아리는 학술 문화비 여가 활동과 봉사 활동, 진로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봉사 활동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아리로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하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모든 영역의 활동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모든 영역의 활동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아리에도 넣어도 되지만 자율자치나 진로랑도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교육과정이 두 개 이상이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는 이 동아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 학교 구성원이 모두 다, 음,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갑자기 올해 연도에 이제 동아리에 넣겠다고 하면 저는 약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동아리 활동이 봉사활동이 어떻게 연계하라는 걸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율에 넣었어요. 자율자치에 그냥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2, 3학년이 봉사활동 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근데 이제 동아리에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구성원들한테 어차피 그렇게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펼치느냐.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부장님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펼치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동아리 넣는 경우에 어떻게 넣을까? 그러면 동아리는 그 창의적 학술 예술의 그 아이들 기존에 했던 동아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많이 됐어요. 그냥 2, 3학년이 봉사활동할 때 1학년은 그냥 동아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 나이스의 기재 주체는 누구냐? 그럼 담임교사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창작 체험 활동의 동아리에서 그냥 그 예전 같은 2011 창작 동아리, 그 문화예술 관련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냥 동아리 담당 교수가 주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트랙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에 넣는 학교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학교의 선택이다. 어차피 방향성은 요거다. 근데 이 봉사활동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8년도 이거랑 좀 같이 연계해서 어, 보면 되는데요.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 28학년도에는 내신 성적 미반영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 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봉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네, 이게 어떻게든 운영이 되는데 왜그 학교마다 하고는 급식 도우미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필요한데 이제 1학년 이제 봉사 없어졌어. 그래서 운영을 안 할까? 어차피 봉사 점수도 없어졌기 때문에 뭐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고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 활동에 대해서 그 예, 봉사 활동 시간은 이미 15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좀 됐어요. 하지만 이거를 생기부에 서술형을 기입을 한다거나 학급 내 1인 1역할 수행으로 봉사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서 행발에 기입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봉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그냥 네, 그 단어가 없어졌지만 이미 동아리는 포함되어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2, 3학년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들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구성원들 고민이고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려면 구성원들이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학교에 가장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학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나이스는 그렇거든요. 나이스는 창의적 2022 개정교육 과정에는 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자유자치, 동아리, 그다음에 진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봉사를 동아리 한다, 동아리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투트랙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5에서 스포츠 클럽이 어, 동아리로 운영되었던 동아리로도 이제 활용해서 운영을 많이 했잖아요. 창작 체험 활동 중에 동아리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동아리 영역의 아이를 기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동아리가 학술 문화예술의 동아리도 같이 있고 사회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도 같이 있었던 그렇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영역은 항상 그 교직 과정에 이렇게 편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학교 사례요. 보면 우리 지금 2022 개정 1, 2, 3학년 편성이거든요. A학교, B학교가 이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그냥 편집표 숫자상으로 그냥 바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전소연 부장님, 그러게 말이에요. 봉사활동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정리를 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이 지금, 네. 네네네. 감사해요. 김미경 부장님이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올려줘서 같이 공유하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장님들께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 네. 네. 봉사활동이 지금, 네. 딱 자율자치 활동을 보면, 어, 어디로 가 있죠? 부장님들? 순서가 부족한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A학교하고 B학교의 차이니까, 네. A학교는 봉사가 자율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의 시수 차이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B학교는 동아리에서 운영을 되는 편제표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동아리 활동이 2, 3학년보다 시수가 조금 더 많거든요. 봉사활동의 시수만큼.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맞추는 거는 뭐 편제표에서는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걸 항상 학교에서 했을 때 어떻게 펼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장님들께서 항상 어, 숫자를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펼쳐질까? 라고 고민을 항상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협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가장 우리 학교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또 시간표에 반영이 돼요. 그 편제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와 선생님들의 시간표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이게 시수 배당으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시수 배당으로 나와서 저희는 엑셀로 작업을 해서 이제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 시수 배당을 다 해서 이렇게 똑같이 배당을 해서 스포츠와 진로까지 해서 다 나눠 드리죠. 요런데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뭐 과장된 거긴 하지만 그 편집표에서 소개가 있어요. 가끔 1학년하고 2학년 지금 작년에 컨설팅에서 이런 할인 하나도 없었거든요. 짜다 보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시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학기 시수가. 그거는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일과 운영을 다르게 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장님들은 이거 짤 때 좀 고민을 하면 네, 됩니다. 네, 서진성 부장님, 자율자치 시간 1시간 동안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자율이죠. 자율 1시간입니다. 자율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지난번에 우리 2015 적용을 했을 때 동아리 활동에서 봉사를 시수를 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생기부 기재상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이중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봉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15로 하면은 자율자치 시간이 1시간인 거죠. 네. 제가 근데 이 시수배당 할 때 항상 그 연간교육과정이랑 시수배당이랑 이렇게 막 연계를 해서 막 잘 짜는데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학교에서 대박 실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자유학기를 빼서 이게 시간표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표 담당자가 시간표를 구성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자유학기가 주제 선택 활동을 68로 하고 우린 진로 탐색 활동을 34로 놨거든요. 근데 진로 탐색을 순간 5과목에서 100일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건 잊어버리고 2015 때를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서 진로 탐색을 그냥 한 과목 정도는 진로 탐색해서 부장님께서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학교 1학년 10개 학급 되니까 하나는 그냥 이런 참치에 좀 밀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현장 체험학습 가는 거를 뭐 진로 체험학습으로 잡아서 6시간 빼고 그러면 1학년은 시험 기간에 2, 3학년 시험 볼 때 1학년 시험을 안 보니까 3교시다 다 자르는 명목이 없으니까 거기에 진로 탐색 활동을 다 밀어넣었거든요. 그다음 거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순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로 탐색을 굳이 요 창의적 탭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17을 짜서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시간표를 구성하는 실무사님이 전화가 막 급히 왔어요. 왔더니 1학년에 저희 30일이다. 30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어저께 또 수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간표 짤 때까지도 이제 부장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시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교원 소요죠. 현재표의 과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교원 소요가 확 변경돼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 편제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그러니까 배골 나라중학교는 교육과정 편제는 신설학교라 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대행해 줬어요. 배골 해수중학교가. 배골 해수중학교 교육과정 편집이 되게 훌륭하거든요. 해수중학교가 해서 했는데 그게 배골 나라중학교도 굉장히 베스트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급 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학급 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신설학교 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교원 수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막 억울한 일을 이 교원 수요 때문에 많이 당하셨죠.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면 간혹 가다가 어, 20% 증감을 해서 과목의 실수를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의 교과가 튀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해서 이게 교양서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갑자기 20% 감을 하거나 증을 할 때도 고민해 보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가? 그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 학교 아이들 그 비전이나 교육 목표 철학과 일치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 학교가 미래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 쪽에 20% 증가할 수 있어요. 다른 교과를 빼서. 그러면 당연히 다른 교과를 빼는 데서는 교원 수요가 T가 가미되고 근데는 T 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편집표의 숫자가 굉장히 단순히 숫자지만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부분도 부장님께서 유념하게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특히 고시의 과목은 교원서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자율 시간에 그 과목이 어떤 교과의 과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주문이에요. 이거 작년에 제가 그 교육청 부장님들 연수 같이 했을 때 항상 했던 얘기인데요. 교과서 주문 할 때 이게 교육과정이 변하는 시기에 출판사부터 해서 연동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부장님 대부분 하시지만 교과서 주문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부장, 그러니까 교과서 담당자 꼭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교과서 주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가 지난번 실수한 걸 한번 봤는데 여기는 음악미술이 1, 2학년에 포진돼 있어서 3학년에 3학년에 쪽으로 조금 밀어넣으려고 음악을 1, 2학년, 예술을 2, 3학년에게 포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육과정을 변경을 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1학년에 필요한 미술 교과서가 오고 정말 필요한 도덕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또 교과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과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교육청에서 그냥 안 해주세요. 학교에서
학교 비용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운이 없게도 2015 교육과정이라서 다 끝나는 상황이라서 출판사에서 지금 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구했던 학교 예산으로 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주문도 정말 부자님들 잘 하셔야 된다. 네, 이것도 교육과정 편제랑 너무 관련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뭐 얘기하고 싶고요. 난 가장 중요한 건 또 생기부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2015 대상인 애들인데 요 시수가 그만큼의 특기사항이 꼭 배당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시수랑 다 맞아야 되고요. 이수 시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 특기사항이 관련된 것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리불안까지 기록이 되면 이 학교 하나의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운영되는 것이 부장님들 어, 불행하게도 내 부서의 선을 딱 그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드를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 많이 식사하는 부분이 이수 시간이거든요. 학생부에서는. 네, 그래서 이수 시간 반영 탭 관련돼서 부분도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총론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장의 결정을 하는데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강조해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어떤 부장님께서는 그냥 우리 구성원들의 다수결의 결정만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최종 결정은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교육과정위원회는 우리 교과목들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약간의 그 이권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부장님들께서 이런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항상 공유하고 의견을 묻고 이 협의 과정을 좀 피곤하지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추가로 그냥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보고 항상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그 학생과 부모한테 항상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 8월 3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열려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군이 심의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현진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어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네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네 일단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해설중 김미숙 수석님께서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연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편성하느냐의 부분은 이제 이미 다 결정이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네 하면 총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제와 진로 탐색 그다음에 한 학기만 자유학기고, 그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 강화, 집필평가 지향한다. 이렇게 총론에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에서 적용되는 거는 요겁니다. 한 학기지만 1학년 1학기에로 완전 확정이 됐고요. 영역은 2개. 그다음에 120시간 이상. 근데 시행 관내 편집에서 120시간까지 대부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개설 전에 이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1학년 1학기라서 그래 1학년 1학기라서 얘들한테 이제 수요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자유학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네 그냥 자체 평가 실시해서 그냥 뭐 천연도 계획에 반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시흥에서는 미래교육 평갑지구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장님들 아마 어떤 부서에서 그거를 많이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시흥에서
원클릭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 운영해도 당연히 되겠죠. 활용을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배골 나라주부터 체육예술 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 수업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거는 아마 연수 들으셨을 거예요. 2학기 그 자유학기가 지나면은 1학년 2학기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고 그 힘을 2학년 나누는 학년이고 펼치는 학년이라서 지금 1, 2학년 아이들의 2학년의 논술형 평가까지도 지필평가 논술평가 반영되는 것까지도 지금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 변경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서는 저희가 어 일단 일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요 말은 화려하지만 현재 표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이거는 수업과 평가에서 변화를 주는 부분이라 교육과정 부장님께서는 그냥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자유학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서 감축을 하죠. 시수가 감축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서 100시간만큼만 감축을 진행을 하고, 배구를 나라중학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활동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주제 선택을 진로 탐색 68대 34로 하기도 하고, 네. 81대 17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00시간만 나오면 되는 형태로. 이거를 어떻게 또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간표는 그냥 뭐 우리 학교는 결정을 해서 목요일 날 3, 4, 금요일, 5, 6에다가 주제 선택을 애들이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밀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시간은 1시간은 이제 진로 탐색 시간은 진로 부장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그다음 진로 독서 시간은 이제 그 외에 진로 실수를 가져가는 선생님들께서 운영하는데 이제 진로 부장님께서 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1학년 시간표가 요게 진행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이 진로 탐색과 진로 독서는 이제 교과 시간 시간표대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학교마다 이게 펼쳐서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 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과 이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되게 뜨거운 감정은 아니고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학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이제 확대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 학교 자유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작년에 이제 부장님께서 너무나도 연수를 지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네, 그, 뭐,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자유를 들어가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막 자율학교도 있고, 자율과제도 있고, 자율교육과정도 있고, 학교 자유시간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자유시간, 그러니까 자율교육과정을 너무 운영을 잘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경기도는 항상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율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시간인가? 뭐 이런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교육과정을 운영을 너무 학교마다 잘했기 때문에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자율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는 자율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자율 시간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학교에 국가교육의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굉장한 학교의 권한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비전? 아니,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너무 필요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우리가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단순한 교육과정 사용자가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자율과정이 학교 자율시간하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율시간을 했기 때문에 학교 자율과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건 학교마다 되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학교 자율교육과정에서 시수를 빼서 학기말에 운영하는 거는 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나 운영에 전혀 상관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 자율시간은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강론 있죠. 교육과정 강론을 보잖아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별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과 성취 기준과 그다음에 교사 스님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취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핵심 아이디어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이거는 고시의 과목으로 학교가 자율성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보통 교육과정 설계 기율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2022가. 그러니까 요 틀에 따라서 지금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계속 부모님들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교과군에 따라서 5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이수 여부로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모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시수와 교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계속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 운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시수학부 계획에 따라서 그거는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표 교정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학기말 집중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과에서 나눠서. 하지만 과목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계획서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목분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부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를 라이스의 성적을 누가 권한을 줘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동돼서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기별 집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근데 그걸 어떻게 학교가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한 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편성하는 것까지가 이제 일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는 고시의 과목을 하려면 이제 부자님이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1학년 애들이 작년에는 별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시의 과목을. 그런데 이제 그 집 1학년이 2학년에 올라가서 2학년에 고시의 과목이 편성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이 작업을 끝내셔야 돼서 그리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목을 우리가 과목을 개설하려면 요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교과협의회가 필요하고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학교 운영위원 심의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목 개설 승인을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이다 미승인이다 수정 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날세 과목에 등록도 할 수 있고 기존에 걸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도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재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2월 달에 이 자료가 나왔어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면 이게 학교 자율 시간을 한다라는 거는 고시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부자님들께서 모두 다 하셔야 돼요. 내년에 2학년이 학교 자율 과목이 있다. 그럼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 개설 준비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거는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은 교과 협의가 필요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 운영의 심의까지가 필요해서 그러면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설전 8월 중까지 제출인데 이게 교감 선생님께서는 4월 30날까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자율 시간을 작년에 구성원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교육과정 편제를 바꾸고 싶다.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셔야죠. 3월부터. 편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신청하고 승인 신청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승인 신청서 그냥 내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이거든요. 그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과목의 목표, 성격, 그다음에 핵심 아이디어 도출, 그에 따라 영역을 설정해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 체계와. 그러니까 요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요 인정 그 시설 과목 승인을 했던 작업에 이제 그 작업에 참여를 했었을 때는 요 교육과정 수정사항 반영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지금 더 하셔야 된다. 신설 과목. 그래서 이거를 제출을 하거든요. 도교육청에. 그러면 그 과목별로
심의위원단이 컨설팅을 하고 이제 그 교육과정을 고치라고 수정사항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승인과 미승인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미승인이 되면 너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인이 되면 과목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나이스에. 그리고 에듀네티클러에 같이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학교에서 해당하는 이 과목이 학교에서 신청한 이 고시의 과목이 중복되는 거를 다른 전국의 시도가 중복되면은 그게 작업한 게 끝이거든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과목이 공교롭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고, 그냥 그에 따라서 도서를 신청하거나 교재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서 이제 주문하고 개설 과목 학교 운영하는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이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가, 고시의 과목 하면 경제교육청 자료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전유미장 학생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시 과목으로 개설 신청할 때 가장 확인 사항은 뭐냐면 이제 교육 공동체의 합의죠. 네. 이렇게 이루어졌나? 이게 학교 교육과정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꼭 한번 확인 사항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에요. 기승인 고시의 과목과 중복 있으면 고시 과목을 중복된 게 있으면은 굳이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갖다 쓰면 돼서. 근데 문제는 우리 두 가지예요. 나이스 할 수 있어요. 나이스 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유 시간을 딱 치면 편제 등록하는데 과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우리 학교는 뭐 인성 리더십 있으면은 그 교육과정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거기 교육과정이 없다. 그러면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만들었는지 아닌지가 확인됐는데 그때 작년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시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그 고시의 과목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데서 올라오는 고시의 과목들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리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과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을 만들면 게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적합한 게 있는지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간편한 건 그 과목이 개발된 게 있으면 가장 좋겠죠. 거기까지 교과서까지 개발된 걸 찾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해서 교육과정 설계 절차까지만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질문 관련돼서 좀 받고 네. 전체 내용 끝나고 질문 있는 부분만 남아서 논 협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바쁘시니까요. 네. 그 교육과정 설계하는 게 너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명을 결정하고 성격과 목표를 작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영역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뭐 읽기와 쓰기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영역, 그 과목에 따른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연계가 돼야 돼요. 성적하고 목표에 따라서 연계가 돼서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근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자유 시간에 그 고시의 과목을 뭐 한 학기만 해도 되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좀 이게 교육과정 부장님하고 그 담당 부장님 같이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다른 쪽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요소를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식위에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용 요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용 요소를 작성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도출까지 하고 똑같이 교육과정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성취 기준 코드 형식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기준 번호를 만들고 성취 기준을 영역별로 만들어서 만든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사학습 및 평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의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 준비를 슬슬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네. 그래서 네,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네네. 그러면 올라온 것 중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장님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자유롭게 일단 얘기해 주시고요. 너무 바쁜 부장님들께서는 그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네. 네. 일단 봉사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나이스 연수에서 봉사 입력 가능하다 요구할 때 학생부도 확인 가능 업무 메뉴 배열 웨이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 주십시오, 부장님들. 네, 네. 자유시간에 과목명을 이미 개별되어 날짜에 등재된 그 과목으로 수정할 수 있죠. 근데 편집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심의 받고 있으시고요. 그렇게 왜냐면 과목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네 작년에 만약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장님들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부장님들? 네, 네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평형했을 때 환경정화 활동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일단은 궁금한 게 없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부장님들 일단 1차는 일단 끝나고요. 혹시 궁금해서 예, 전체 메시지를 못 하신 분들 부장님들만 남으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 있으니 예. 봉사를 동아리로 편성하였는데 날스의 자율자치 봉사를 동아리로 편성하였으면 동아리로 편성해야 됩니다. 부장님 자율자치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질문 있는 분들만 남으시고요. 부장님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일단 1차는 일단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면 남으시면 됩니다. 네. 네, 질문 괜찮습니다. 부장님. 네, 봉사활동 진로로 편성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럼 진로에다가 나이스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있습니다. 청진 수요일날 운영하면요. 동아리 운영을 하지 않은 수요일 6교 수업이 6교시가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5교시까지는 시간표 고정이고요. 6교시가 한 주는 동아리 2시간 하고요. 그럼 7교시가 되고요. 한 주는 어, 봉사나 이런 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주는 자치가 학급회의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학교는 이게 계속 익숙해져서 오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시간 임장은 누가 하냐면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이 학급회의나 이런 경우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 담임으로 하면 조금 약간 부담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성격을 고려하셔야 돼요. 봉사나 학급회의 같은 경우
경우는 담임이 임장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 같은 거, 동아리 같은 거 동아리 담당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학교에서 시간표를 그 공평하게 좀 분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는 수요일 창체 시간 임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공평하게 하시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학교에서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임장 창체 시간은 뭐 학급회의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하시고요. 네,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진행합니다. 네, 나눠서 네, 노윤준 부장님 감사해요. 네. 그 입력 주체, 생기부 입력 주체는 자율자치 진로는 담임교사가 입력하는 게 맞아요. 생기부 입력 주체가 생기부 지침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해야 하는데 그 담당 교사가 입력하는 그 동아리 담당 교사인지 담당 교사를 담임으로 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장님. 네. 거기 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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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네, 말씀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네, 장사님 아무래도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장사님. 네, 아유, 진짜 장기가 너무 시간, 아유, 연습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잘 들으시고 질문 바로 또 해주셔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더 좋은 연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해주신 우리 이민경 수석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질문은 수석님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네, 정리는 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부장님들 질문 더 없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예, 뭐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메신저로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